챕터 2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떠먹여줘도 소용없다. 대다수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 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쳐낸다. 나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방어 기제는 내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모두 물리칠 것이다.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발전도 할 수 없다. 대다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 남 탓만 하며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성공한 친구가 정보를 줘도 잘난 척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정보를 듣는 데는 10분만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자의식은 본인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의 정보를 밀어낸다. 경제적 자유회로 이르는 책을 권해도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핑계를 대며 밀어낸다. 본인이 독해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걸 자의식은 방어한다. 책 읽기는 길어야 2~3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한 권의 책으로 완전히 인생이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자아가 약간이라도 손상될까봐 온갖 변명을 댄다. 돈을 버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눈앞에서 가르쳐줘도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라고 겸손하게 답한다. 누구보다 돈을 원하고 돈 때문에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돈 앞에서 치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하지만 의식은 본인이 이런 모순된 사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의식의 꼭두각시 줄에 놀아난다. 이 끈을 잘라내야만 자유로 전진할 수 있다.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심리 기제지만 자유로 가는 거의 모든 길목에서 사람들을 방해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역행자의 7단계 모델 중 첫 번째, 자의식 해체하기를 알아볼 것이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수는 천재 과학자가 만들어낸 인간형 로봇이다. 외모는 진짜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자아를 성찰하기도 한다.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지혜를 발휘해 문제를 풀어나가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지수는 당연히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자신이 인간이라 믿는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만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수많은 로봇과 로봇 개발자의 컴퓨터를 보게 된 것이다. 컴퓨터에는 이런 플랜이 쓰여 있었다. 첫 번째, 모든 로봇은 지능을 갖도록 설계한다. 두 번째, 모든 로봇은 문제를 만나면 고통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면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한다. 세 번째, 이런 기억들이 쌓여서 점차 자아를 갖도록 설계한다. 지수는 설계 플랜을 보고 큰 충격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한다. 그래, 나는 거기에 누워있던 다른 로봇들과는 달라. 나는 창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진화하는 인격체라고. 그러나 지수가 보지 못했던 다른 플랜이 더 있었다. 네 번째, 만약 로봇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경우 난 더 특별해 라고 느끼도록 설계한다.
자아가 붕괴되지 않도록. 인간도 지수와 다름없다. 유전자가 정해놓은 본성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동시에 위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도록 자의식도 탑재한다. 이러한 초기 조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신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지만 자의식의 방해로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다.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해 라고 끊임없이 자위하지만 항상 어떻게 돈을 벌지 걱정하며 자신을 고용한 윗사람이 능력에 맞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욕하며 밥을 사 먹을 때마다 가격표를 보면서 걱정한다. 인정해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발전이 일어난다. 자의식에 대한 실제 사례를 얘기해 보겠다. 내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은 심리상담, 전자책 발간, 마케팅 등이다. 재회상담이라는 아이템으로 처음 창업해 이 분야에서 10년째 국내 1위를 하고 있다. 주로 고객이 여성이었으므로 여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실제로 연애 관련 상담을 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어떤 상처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상처가 두려워 만남 자체를 피해버린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자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정작 지나친 자의식이 사랑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원했던 남자보다 훨씬 못난 남자를 만난다. 왜 그럴까? 너무 철벽을 쳐서 그렇다.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혹시 잘못된 연애를 할까봐 자꾸만 상대를 밀어낸다. 그러면 멀쩡한 남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마지막까지 비상식적으로 대시하는 남자는 결국 성격 파탄자, 무매력남, 속셈을 숨기고 있는 바람둥이 뿐이다. 여성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의식이 강하니 이 연애마저 잘 될 리 없다. 수준 떨어지는 남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면 결국 이별 통보를 한다. 악순환의 한 사이클이 완성된다. 이 여성은 역시 남자는 다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이들에게도 마음을 열기 어려워진다. 입장만 바뀔 뿐 남자 또한 동일하다. 이들은 왜 연애에 실패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다. 별로 경험도 없으면서 마음속에는 판타지와 자기만의 룰로 가득 차 있다. 연애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심과 자원을 주고받는 일인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한 이들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받아주는데 서투르다. 옷자락을 적시지 않고 물놀이를 할 수 없듯이 자아에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으면서 연애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상처 입지 않는 것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남자 심리도 모른다. 나쁜 남자만 자꾸 꼬이고 연애는 매번 산으로 가는데 이유를 몰라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다 재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담할 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하나같이 쿨한 척, 상대에게 미련이 없는 척 행동한다. 이별을 통보한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어 재회 상담까지 하는 상황이 이미 자의식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상담 내용도 비슷비슷하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모두 그놈이 나쁜 놈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그런 연애도 있겠지만 연애사 대부분은 쌍방과실이다. 이런 과도한 자의식은 상담 이후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수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사람은 진짜 쓰레기거든요. 그녀는 누구보다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지만 이를 인정하면 자의식이 상처받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이렇게 답한다. 복수는 하되 다신 안 만나도 상관없다는 말이시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는 크게 당황하며 횡설수설하다가 완전히 끝인 건 좀 그렇고 상대가 매달리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라고 한다. 내가 상담한 실제 사례 중 하나인 이 여성은 자의식 때문에 30살까지 모든 연애의 기회를 놓쳐왔다. 그나마 자신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치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서툴기 때문에 관계를 망쳐버린다. 연애 잘하는 법이라는 글을 접할 때마다 이런 건 한심한 여자들이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식을 회피한다. 스스로 관계를 망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시전한다. 그리고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며 그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는다. 무의식은 그 누구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만 회피를 반복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원하지만 꼭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한다. 적은 봉급을 보면서 사회가 잘못되었어 라며 남탓만을 시전한다. 돈에 대한 지식이 눈앞에 있더라도 이건 천박한 사람들이나 보는 거야 라며 회피한다. 과잉 자의식으로 모든 기회를 놓친다. 회피만 반복한다. 자의식이 인간을 망치는 이유. 애초 인간에게 자의식이란 게 왜 있을까? 자의식은 여러 감정과 지식을 엮어서 잘 반응하며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다. 단순한 생물들에겐 자의식이 없다. 에어컨이나 TV 속의 칩이 단순한 동작만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나 이보다 복잡한 슈퍼컴퓨터 등은 훨씬 복잡한 운영체제가 있어야 돌아간다. 여기저기에 리소스를 분배하고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고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위해서다. 자의식이란 고도의 운영체제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행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자의식이 지나치게 커지면, 즉 운영체제가 폭주하면 원래의 기능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외부 신호를 자꾸 왜곡함으로써 잘못된 판단과 생각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 수많은 연구가 수많은 답을 내놓았다. 방향은 비슷하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급한 문제에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반응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는 대충 둘러대면서 뇌는 가급적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처리한다. 너무 따지지 않고 대강대강 문제없을 정도로만 나와 남을 적당히 속이며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가성비 최고의 운영체제 덕분에 인류는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는 거대한 자아가 남았다. 아주 거대한. 방금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자. 예를 들어 1년간 모았던 주식을 엉겁결에 손절매한 상황이다. 물론 늘 그렇듯이 주가는 곧바로 치솟아 올라간다. 이제 뇌는 내 자아가 너무 엉망이 되지 않도록, 답도 없는 이 문제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온갖 이유들을 가져다 대며 행동을 합리화한다. 괜찮아. 곧 큰 하락장이 올 거야. 남은 현금으로 더 급등할 종목을 찾아보자. 하지만 호가창을 빨갛게 가로지르며
오르는 그래프를 보니 이 정도 자기 합리화로는 인지 부조화가 해결되지 않는다. 희생양을 찾기로 한다. 이게 다 아까 종목 토론방에서 헛소문을 퍼뜨린 그놈 때문이야. 허위사실 게시물을 캡처해서 금감원에 신고할까? 이런저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이 쓰리던 속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호르몬 수치와 혈압도 차차 정상으로 돌아온다. 짝사랑하던 여자를 친구한테 빼앗겨도 전 재산을 코인 투자로 날려도 한 달 후에는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게 자아를 살뜰히 보살펴 주는 게 바로 자의식이다. 상처를 봉합하고 적당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일관되며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해준다. 내 개성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였을 것이다. 원시 시대에는. 문제는 자의식이 지나치면 오늘날에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앞에 주식 사례를 보자. 저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그렇다. 잘못한 거래를 되새겨보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관련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하는 행동은 어떤가? 괜한 희생양만 찾고 분풀이를 하다가 끝난다. 나아지질 않는다. 다른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이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주었을 자의식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를 가난에 붙들어 두게 된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막는다. 그저 알량한 내 마음 한 조각 편하자고 말이다. 이게 자의식의 역설이다. 재회 상담을 하러 왔던 그 여성분도 같은 경우다. 사실 그냥 솔직히 인정하면 된다. 자기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 질 낮은 남자에게 코가 깨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첫 번째, 내가 연애를 못 해온 건 남자들의 눈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야. 일단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외모? 매력적인 여자들의 공통점을 찾고 이들을 엇비슷하게 따라해보자. 내 스타일만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어. 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는 건 그냥 나 편하자고 했던 말일지도 모르겠어. 두 번째, 그동안 만나온 남자들이 다 이상한 이유는 뭘까? 끼리끼리 만난다잖아. 내가 사실 이상한 것일지도 모르겠어. 연애 지식은 유치하다고만 생각하는 건 오만한 착각일지도 몰라. 일단 연애 지식을 글로라도 배워봐야겠어.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이를 창피해하는 게 오히려 문제였던 것 같아. 세 번째, 그나마 만난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많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긴 하지만 분명히 헌신적이고 좋은 남자들도 있어.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내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남자가 문제였다면 그런 부류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그냥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자. 고치면 돼. 위 부분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처럼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언컨대 이런 사고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자아를 손상시키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회 상담은 지나친 자의식 아래 숨은 자신의 솔직한 욕망을 들여다보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기 객관화를 돕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많이 정리된다. 무엇보다 자의식 해체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자유다. 사례 첫 번째. 지영은 디자인 학과를 나온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수많은 창업 경진 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이상한 자의식 발동이 걸려 있어서 몇 년간 단 한 번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나는 어느 날 그녀를 만나 자의식을 해체할 것을 당부했다. 예술은 돈을 벌고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건 사업이지 예술이 아니다. 디자인에 대한 등신 같은 자존심을 버려라. 네가 하고 싶은 건 알겠으나 일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멋있는 걸 하려고 하지 마라. 자위일 뿐이다. 학과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감정을 이겨내라.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라.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에 예술을 해도 늦지 않다. 가령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자의식 때문에 로고 같은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기회가 있다. 로고 사업을 해봐라. 너의 쓸데없는 자의식을 버려라. 그녀는 처음엔 쇼크를 받고 인정하기 싫어했다. 하지만 결국 자의식 해체에 성공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월 3천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는 사업체를 만들어냈다. 현재는 15명이 넘는 직원과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사례 두 번째. 교원은 33세의 여성이다. 지혜는 26세의 여성이다. 교원은 여성 사업가 모임에서 지혜를 만났다.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많았는데 둘은 어린 축에 속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서로 친해지면서 상대가 뭘 하는지 알게 됐다. 지혜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모임에 오자마자 급성장해서 매달 3천만 원씩 벌기 시작했다. 교원도 월 1,500만 원을 버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어린 지혜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근사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뭔가 꿍꿍이를 갖고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급기야 부도덕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자기 수입을 과장한 건 아닐까? 의심까지 하게 됐다. 그러다 모임은 자연스레 사라졌고 1년이 흘렀다. 그때까지도 지혜에 대한 질투와 의심을 끊지 못해 혼란스럽던 교원은 나에게 문제를 털어놨고 나는 자의식 해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원은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 후 스스로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다. 교원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 어린 지혜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너를 질투했던 것 같다고, 너의 이런저런 점들은 정말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둘은 어떻게 됐을까? 원래도 친했던 둘은 이제 진짜 절친이 되었고, 교원은 지혜의 장점들을 배워나갔다. 자의식을 해체한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매월 6천만 원씩 버는 사업가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다. 자의식을 해체해야 비로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반복하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자. 스스로 못났다는 걸 인정하자. 질투하는 대상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자. 그 다음에 발전이 있다. 자의식으로 자아의 상처를 피해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 아래 문장들을 읽어보자. 빌 게이츠,
그저 운이 좋아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잖아. 사실 아이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가 아니지. 잡스는 진짜 천재인 워즈니악한테 빨대 꽂은 인간이지. 왜 다들 워렌 버핏을 현자니 뭐니 지켜 세우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그냥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아닌가? 개미들 피 빨아먹는 투기꾼일 뿐이야. 누가 쓴 글들일까? 네이버 뉴스 기사에 올라온 댓글들이다. 방구석 천재들께서 이런 사람들을 까는 거야 흔한 일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 글들이 베스트 댓글이라는 사실이다. 자의식은 지독하다. 적어도 몇십만 년을 인류와 함께 해온 끈질긴 본능이다. 우리 유전자가 타고난 본성이 자의식을 키운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더욱 자의식을 부풀린다.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들, 남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온갖 SNS가 가뜩이나 비대한 자아에 펌프질을 가한다. 물론 자의식을 만족시키면 당장은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주식쟁이가 그러듯 언젠가는 추락하고야 만다. 당장은 마음 편할지 몰라도 자꾸 일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그냥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고 가난이 찾아온다. 안산에 살던 내가 그랬듯이, 지혜를 질투하던 교원이 그랬듯이, 네이버 기사에 저런 댓글을 달고 있는 이들이 그랬듯이, 행운을 놓치고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 소확행의 삶이고 순리자의 삶이다. 꽤 많은 불행과 가난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의식은 인간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면서 인생을 불행과 가난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주위를 둘러보자. 어린 시절 무척 똑똑해 좋은 대학을 갔더라도, 책을 수백 권 읽었더라도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의식에 갇혀 답답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을 더 키우지 못하고 퇴화해버리곤 한다. 주변에서 뭐라고들 할 때마다 대답할 변명거리도 늘 준비되어 있다. 부모가, 시대가, 적성이, 취향이, 건강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모두가 아는 진짜 원인을 본인은 한사코 외면하고 만다. 자의식의 문제점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살아야 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의식을 해체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말할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마스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뇌가 다양하게 발달하지 않고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없게 되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엉뚱한 결정을 내리기 십상이다. 자의식이 굳어지면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것이 쳐지면서 새로운 생각과 사람, 기회 등을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자의식이 굳어진 이들을 자의식 좀비라고 부른다.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 꼰대가 되어버리고 좌의만 하며 모든 정보를 튕겨내버린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남 탓, 사회 탓, 잘난 사람 깎아내리기밖에 없다. 자의식 해체의 3가지 단계. 자의식 해체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스스로 해볼 차례다.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괜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나는 먼저 자의식 해체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이 언짢은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어떤 열등감이 자극됐는지 생각한다. 이런 탐색이 자의식 해체의 1단계다. 1단계 탐색은 사실 별것 아니다.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탐색의 효과는 놀랍다. 나의 비대한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질투하고 화내고 의심하는 유치한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상처, 잘못 투사된 공격성, 삐뚤어진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 다음 2단계는 인정이다. 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지? 내가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질투는 오히려 내 학습을 방해하니까 질투라 인정하고 일단 상대방이 어떤 포인트에서 인기가 있는지 흡수해야겠어. 나는 왜 인기가 없지? 그냥 매력이 없나 보다. 매력이 없으면 높이면 되지 뭐. 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왜 기분이 나쁘고 상대를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사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돈이 필수 조건 중 하나야. 내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니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해.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처음엔 좀 유치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재밌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빈정 상하는 건 의식하지 못할 뿐 무의식이 발동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내 내면에서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반응을 펼칠 준비를 한다. 자의식 해체는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부풀어 오르는 자의식에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전환이다. 이제 과도한 본능의 물결을 잠재웠으니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 때다. 자의식 해체는 그저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발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을 거꾸로 이용하는 스킬이다.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에게 혼날 때 평소에 나도 해보고 싶었던 약속을 해본 적 없는가? 예를 들어 매일 일기 쓰기, 8시 전에 숙제 다 하기 같은 것 말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사례 첫 번째, 자의식 가임. 나는 작은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데 어쩌다 친구 덕분에 연예인과 놀게 되었다. 또 이 연예인이 같이 노는 다른 연예인들과도 어울리다 보니 어느덧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연예인과 노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됐다. 좀 우쭐하기도 해서 나도 점점 즐기게 됐다. 사실 내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노는 물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월급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지만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거들먹거리는 기분을 포기하기 힘들다. 연예인들과 어울린 후에 사이가 멀어진 어릴 적 친구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의식 해체. 난 그냥 자위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 인정할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도 인정해. 내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니까 인정 욕구에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늦게라도 깨닫게 된 게 다행이지 뭐. 생각해보면 연예인들은 어울릴 때만 좋지 정말 내 생각은 안 해주더라고. 사람들도 이젠 별로 관심 없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난 그냥 연예인병 걸린 애로 인식된 것 같아. 내가 너무 변한 것 같다고 말해주던 친구들을 다시 챙겨야겠어. 그동안 생각만 하던 학원에도 바로 등록해야겠어. 사례 두 번째. 자의식 과잉. 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 젊을 적에 자신만만하게 사업에 도전했다가 말아먹었지. 학교에서 배운 건 소용이 없더라고. 그 뒤로는 계속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요즘 여기저기에서 고졸시나 건물 세운 채소 장수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솔직히 내가 보기에 그런 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프로그램 기반의 스타트업만이 진정한 사업이라고. 그리고 요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들 찬양하는데 그거 대부분 운빨이야. 1만 명이 사업을 하면 최종 승자 하나씩은 나오기 마련인데 그걸 믿고 따라하라고? 자의식 해체. 생각해보니 고졸신화 대단하긴 해. 핸디캡을 달고도 허들을 넘어선 거잖아. 처음엔 운빨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십수년 사업을 계속 키운 걸 보면 사업 수완이 좋은 것 같아. 오징어 행상하시는 분을 1년간 따라다니고 전국 각지의 고수들을 찾아다녔다는 부분은 정말 배울 만해. 나는 지난번 창업할 때 그냥 내 머리로만 생각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창업 철학은 정말 감탄스러운 점이 있어. 나는 그냥 돈을 벌 생각뿐이었지. 사실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어느 지점에서 초심을 잃었던 걸까?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이번에 확실히 한번 정리해보자. 사례 세 번째, 자의식 과잉. 나는 책의 서문을 보자마자 기분이 나빴어.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젊은데 자동 수익이 몇 억씩 된다는 것도 못 믿겠어. 운영한다는 사업들도 뭔가 다 이상하고 대외 상담? 푸드프? 특이하게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아닐까? 유튜브도 좀 하다 말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사업 관련 책을 한 권 읽어야 한다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구글 창업자에 대한 책을 읽으면 되지. 겨우 몇십억 정도 번다는 사람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 이 사람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폭풍 검색을 해봐야겠어. 자의식 해체. 사람 셋이 모이면 그중 한 명은 배울 만한 사람이라는데 유튜브에서 그 정도로 화제를 모았으면 뭐라도 건질 게 있겠지. 다른 건 몰라도 어그로 끄는 건 정말 잘한단 말이야.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책들 전부 복간되거나 고가에 거래됐잖아. 그런데 왜 자꾸 책을 소재로 어그로를 끌지? 인생 역전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일까?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서? 아니, 나도 책 꽤나 읽었는데 안 바뀌던데. 암튼 사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망하고 이것저것 잘 굴리는 것 같으니 그 노하우만 빼먹자. 책 한 권 읽는데 2, 3일이면 되는데 그 정도 투자야 뭐 손해는 아니니까. 자청도 그 정도로 인생 롤러코스터를 탔으면 뭐라도 느끼고 배운 게 있겠지. 위에서 사례로 소개한 자의식 해체 3단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탐색. 자신의 기분 변화 등을 잘 관찰하고 이 기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한다. 인정. 기분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순순히 인정한다. 전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 자의식 해체는 정서적으로도 건강함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사결정력을 높여준다. 내가 자의식 해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앞으로 말하는 어떤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내 말이 고지 들릴 리 없다. 팔짱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먹히겠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경계면을 말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의식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인생을 허비하는 특별한 방법. 자의식의 폐해에 대해 얘기한 김에 또 하나 중요한 바보짓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바로 자의식 투영하기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타인을 롤모델로 삼는다. 어릴 때에는 엄마나 아빠, 학창 시절에는 전교 1등이나 운동 잘하는 친구를 닮고 싶어 한다. 운동 잘하는 친구를 닮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런 동일시는 자연스럽게 극복된다. 자아가 자리 잡고 개성이 뻗어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일체화하려는 유치한 욕망은 수그러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나는 이걸 자의식 투영하기라고 부른다. 앞서 말한 자의식 과잉과 비슷하다. 모두 지나친 자의식과 모자란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나는 더 멋진 사람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그 갭을 억지로 메우다가 생기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첫 번째, 현실은 시궁창인데 밤새 게임만 하는 사람. 파티원들에게 형님, 말렙 정말 부럽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몇백만 원씩 게임 아이템을 사고 인생을 낭비한다. 두 번째, 매일 인스타그램에 디저트 사진을 찍어 올리는 대학생. 언니 여기 어디예요? 매일 이렇게 드시는데 왜 자꾸 날씬하세요? 이 한 줄의 댓글을 얻기 위해 신상 맛집 찾아다니면서 돈과 시간을 쓴다. 세 번째, 주말마다 등산 가고 사이클 타느라 정작 식구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아저씨. 동호회에선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돈을 펑펑 쓰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아빠다. 네 번째, 포털 사이트 뉴스와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안에 아는 척하는 방구석 평론가. 사람들의 좋아요를 얻기 위해 점점 도가 지나치는 글을 남발하고 자기 같은 사람들과 키보드 배틀을 하느라 밤을 새운다. 그 밖에도 이런 사례들은 정말 많다. 야구팀 응원이 거의 직업처럼 돼버린 직장인,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를 바로잡는다며 매일 말싸움하는 대학생, 애플 신제품을 맨 먼저 사겠다고 매장 앞에 텐트를 치는 백수, 외제차를 사느라 정작 본인은 고시원에서 사는 사회초년생, 명문대 과잠을 입고 설치지만 정작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는 학벌 노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꽂힌 특정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명작 게임, 지역 스포츠팀, 인스타그램 속 꾸며진 자신, 산악회 회장, 아이돌 팬클럽 스태프, 외제차 오너, 대학 졸업장. 문제는 이들이 동일시하는 그 존재 자체가 허상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지금은 언니, 형님 하며 친한 것 같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주제로 엮인 사람들일 뿐 진짜 친구가 되지 않는다. 5년 전 취미로 엮였던 사람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사실은 거기 참여한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산악회에 나가서 점심을 쏠 때마다 회장님 멋져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약간이라도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보라. 표정이 달라질 것이다. 뭐든지 정도가 있는데 본인만 역할극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한다. 물론 적당한 몰입은 삶에 활력을 준다. 재벌 2세가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300만 원을 쓴다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또 진짜 자기 삶과 연관된 일이라면 오히려 더 몰입해볼 만하다. 동네 말레평이 아니라 진짜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 분야의 대가가 되어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가 비판하는 건 이런 경우가 아니다.
자신의 현실을 희생해서 역할극으로 도피하는 경우다. 부질없는 것에 대한 이런 중독과 탐닉은 너무 흔하고 종목도 다양해서 자칫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 하지만 명심하자. 이런 짓들은 대부분 돈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보상회로를 계속 눌러대는 짓이며 스스로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드는 한심한 행동이다. 의지를 갖고 운명을 거스르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에 충실한 순리자의 삶 그 자체다. 어서 벗어나라. 스스로 왜 이런 것에 빠져드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그간의 시간이 의미 없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음에 감사하자. 자의식을 깨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역행자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의식을 해체하지 못하는 이상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꼰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번 챕터를 넘기기 전에 딱 10분만 책을 덮고 산책을 나가는 건 어떨까? 반드시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야만 한다. 나는 어떤 발언에 과민 반응을 하고 기분 나빠할까? 이 행동이 과잉 자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자의식 상처를 막기 위한 행동 아니었을까? 걸으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걸음은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